밤 12시 23분. 이불 속에서 핸드폰 앨범을 넘기고 있습니다. 2년 전 여행 사진, 3년 전 친구들과 찍은 셀카. 그 안에 나는 눈이 반짝이고 웃음이 자연스럽고 어딘가 지금보다 더 살아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슬며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사진첩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교한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나만 자꾸 빛나 보이는 걸까요? 오늘 그 필터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과거의 나를 그리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꼭 사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나도 열정이 있었는데, 예전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거웠는데, 학창 시절에는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문장이 떠오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 뒤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이 말이 따라옵니다. 근데 지금은 말끝이 흐려지죠. 지금의 나는 그 문장 뒤에 붙일 만한 좋은 수식어가 떠오르지 않으니까요. 혹시 지금 과거의 어떤 시절이 떠오르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렇게 좋기만 했을까요? 2년 전 그 여행. 사진 속에서는 웃고 있지만 사실 그 여행 전날 밤에 동행과 크게 다퉈서 잠을 못 잤던 건 기억나시나요? 3년 전 친구들과의 셀카. 그 시절 사실 직장에서 매일 울면서 퇴근하던 때였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상하죠. 그 고통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의 기억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과정의 눈물은 편집하고 결과의 미소만 저장하거든요. 여행 중 다퉈서 울었던 밤은 화질이 떨어지고 화해하고 나서 찍은 웃는 사진만 4K로 남는 거예요. 뇌 안에는 아주 오래된 편집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저장될 때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장면은 화질을 낮추고 아름다웠던 순간만 리마스터링하는 편집실이에요. 마치 영화의 디렉터스 컷처럼 뇌가 알아서 예쁜 버전만 골라 상영해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장밋빛 안경을 쓰고 과거를 바라보는 현상, 장밋빛 회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편집실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작업을 하느냐는 겁니다. 과거를 미화하는 순간의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그리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조금 더 무겁고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좋았는데라는 말을 할 때 몸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지 않으세요?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 같은 거요. 아마 그건 그리움이라기보다 지금의 나에 대한 실망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괜찮았는데 지금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감정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뇌는 과거를 더 반짝이게 만들어줍니다. 과거의 나라도 빛나야 지금의 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마치 자격증을 하나 갖고 있으면 당장 일이 없어도 나는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버틸 수 있는 것처럼 과거의 반짝이던 기억은 일종의 심리적 비상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잔고가 바닥이지만 저 통장에 예전 잔액이 있으니 괜찮다고요. 우리가 밤마다 옛날 사진을 꺼내보는 건 추억에 젖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잔고가 바닥났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미화하는 건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뇌가 지금의 고통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가동하는 아주 오래된 방어 프로그램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과거를 미화하는 행동과 그 아래 숨어있는 감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한층 더 깊이 내려가 봅니다. 이 패턴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린 시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괜찮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나요? 이 질문에 바로 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건부 인정을 받으며 자라왔을 수 있어요. 시험 잘 봤네. 역시 우리 딸. 이번에 상 받았구나. 잘했어. 1등이네. 엄마가 자랑스럽다. 칭찬은 항상 무언가를 해냈을 때에만 찾아왔고 그냥 가만히 있는 나,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나는 칭찬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험을 못 본 날, 상을 받지 못한 날에는 다음엔 잘하자라는 말만 돌아왔을 수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뇌는 하나의 공식을 배웁니다. 나의 가치 내가 해낸 것이라는 공식이요. 이 공식이 설치된 사람에게 지금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현재는 곧 가치 없는 나와 같은 말이 됩니다. 등호 오른쪽이 비어 있으면 등호 왼쪽에 나의 가치도 자동으로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과거의 성취와 반짝이던 순간을 계속 꺼내 보여주면서 봐,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등호 오른쪽이 비어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미화는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버틸 수 없을 때 뇌가 꺼내드는 심리적 진통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무언가를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의 가치 내가 해낸 것이라는 공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그러니까 과거를 미화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장밋빛 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정확히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뇌의 편집실이 과거를 4K로 리마스터링하느라 바쁜 동안 지금 현재 아프고 결핍된 부분은 아무도 돌봐주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거든요. 편집실이 아무리 예쁜 과거를 상영해줘도 지금 이 순간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약을 바를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또 옛날 사진첩을 넘기게 되거나 그때는 좋았는데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딱 5초만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뇌가 진통제를 꺼내고 있구나.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여주세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어디가 아픈 거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거창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면 충분해요. 혹시 오늘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해서 자책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한가요?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가 하찮게 느껴지는 밤인가요? 그 구멍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장밋빛 안경을 벗는 첫걸음입니다. 미화를 멈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뇌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뇌가 진통제를 꺼내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아, 지금 내가 아프구나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게 오늘의 한 뼘입니다. 알아차린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기 시작한 겁니다. 리캡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건 과거를 미화하는 마음이 사실은 뇌가 꺼내든 진통제였다는 것.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아픔이 나의 가치 내가 해낸 것이라는 오래된 공식이 숨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너스 오늘 밤 그때는 좋았는데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딱 한마디만요. 아, 진통제가 나왔구나. 그리고 물어봐 주세요. 지금의 나는 어디가 아픈 거지?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차린 것, 그게 한 뼘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과거의 당신이 빛났던 건 그 시절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때의 당신이 현재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당신도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들여다보는 분들에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꾸 돌아가고 싶어지는 과거의 시절이 있으신가요? 어떤 시절인지,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 어떤 감정이 함께 올라오는지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마음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들여다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들여다보기였습니다. 왜 나는 또 할까 시리즈 EP1 EP10로 마음 들여다보기 시리즈물이 10번째 또 미화해 장밋빛 안경로 막을 내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왜 나는 또 할까 시즌 2 관계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왜 나는 또 싫은데 웃고 있을까? 기존 시즌 1의 키워드가 끌림, 폭발, 자기 파괴, 비교, 후회, 바쁜 척, 미화 등 나 안의 루프였다면 시즌 2는 웃음 가면, 경계, 불안, 도망, 그리움, 고립, 사과, 공감, 인정, 연결 등 나와 타인 사이의 루프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왜 나는 또 할까라는 동일한 자기 질문형 제목 공식 QR을 유지하기 때문에 채널 정체성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왜 이 주제가 지금 공감을 얻는가? 2026년 현재 한국 사회심리학의 핵심 화두는 각자 버티는 사회에서 함께 회복하는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코로나 이후 고착된 관계 단절, SNS와 숏폼이 가속화한 감정 과부하, AI 상담의 부상이 보여주는 진짜 사람과의 연결에 대한 갈증, 이 모든 것이 관계 속 나의 패턴이라는 주제에 수렴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관계를 잘 맺는 기술이 아니라 왜 나는 관계에서 이렇게 반복하는가에 대한 답을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마음 들여다보기 채널의 핵심 강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